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어젯밤 사이 군산 어청도에 4mm, 익산 1.6mm, 고창 1.3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곳곳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30mm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28도, 군산 27도, 진안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고 당분간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렸던 재량 사업비가 각종 비리와 잡음 때문에 폐지된 지 1년 만에 사실상 부활했습니다. 전에 없던 공모형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형태를 빌렸는데 겉모습만 다를 뿐 실상은 재량 사업비나 다름없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올해 전주 일부 지역 경로당들에는 기능보강사업 명목으로 한 곳당 200만 원에서 1,900만 원의 예산이 줄줄이 지원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3월 추경에 공모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신설해서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도에는 지역마다 행정이 닿지 않는 소규모 민원 수요가 있다며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 만큼 기존의 재량 사업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동안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했던 그런 장점들을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의원님들의 개인 문제나 이런 부분을 배제시키면서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하지만 처음부터 영향력이 있는 일부 인사들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구조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냥 무늬만 주민참여 예산이고 결국 예산 전체 범위로 따지게 되면 기존의 재량 사업비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전주시의회는 도의회가 사실상 재량 사업비를 마음대로 편성하고서 일선 시군의 매칭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도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게 선심성 예산이라는 데에서 또 자유롭지 못한 것이 70%, 8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민간 보석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전라북도는 내년에도 도의원 한 사람당 4억 5천만 원씩, 그러니까 모두 175억 5천만 원에 70%인 12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면서도 외부 여론을 의식한 듯 한사코 재량 사업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변합니다. 내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하나의 어떤 기준, 대부 기준이지 그것을 가지고 1인당 의원 1인당 얼마 이렇게 할당한다든가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동안 각종 비리와 잡음 끝에 진통을 겪고 폐지됐던 재량 사업비가 공모형 주민참여 예산에 탈을 쓰고 슬그머니 부활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지 2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조선소 재가동 지원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올해 수주량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재가동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2년여 전인 지난 2017년 7월에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전북을 찾았지만 군산조선소에 대해 짧게 언급만 했을 뿐 재가동 계획이나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전북은 2년 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지된 데 이어서 작년에 한국 GM 공장이 폐쇄되며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의 재가동 지원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현대중공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작업은 두 회사 노조의 극렬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중공업의 수주량은 목표치 159억 달러의 30%인 48억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입니다. 작년 8월에 마지막 공사 나가고 조선 쪽에서 일감 일부 받아가지고 좀 하고 있는 거 말고는 거의 1년째 놀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고.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뒤 64개 협력업체가 문을 닫았고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조선 생태계와 지역 일자리가 재건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에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 주민들이 녹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속만 태우는 현장을 나금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은 지 38년 된 전주의 한 소규모 아파트. 한 집에서 아침에 받아뒀다는 수돗물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보니 눌었습니다. 녹물입니다. 또 다른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누런 녹물이 흘러나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 24개 가정 가운데 9개 가정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출근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주민은 녹물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먹기에 엄두가 안 나 생수를 사서 먹는데 씻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녹물을 씁니다.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세수하고 이렇게 하면요 세면대가 노래요. 그 정도로 녹물이 많이 나오고요. 일부 주민들은 피부병 증세까지 호소합니다. 물이 더 심하고 찌꺼기가 심하고 오니까 막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피부도 또 더 막 건조해지고 가렵고 가지고 피부과도 다니고 막 그래. 급기야 지난 2월 10여 명의 주민이 녹물을 들고 전주시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지금껏 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만큼을 받아갖고 갔는데 내가 글쎄 당신네들 이 물 눈으로 보이냐고. 당신네들 같으면 부모도 자식도 당신네들도 이 물 먹고 살겠냐. 하지만 전주시는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다만 오래된 급수관 교체비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실 것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고 내부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녹물이 나올 수 있으시니까 그 아파트 측에서 신청을 저희 시에서 하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바로 지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 있는 30년 넘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97곳, 13,500가구에 이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익산시가 지난 2014년 붕괴 우려가 있다며 오남 아파트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린 지 꼭 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면서 사태 해결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붕괴 우려에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익산 우남 아파트입니다. 긴급 대피 명령을 거부한 일부 주민들은 임시 방편으로 부서진 곳을 직접 고쳐가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 미끄럽게 하고 여기 내부에 이 밑에 물 안 새게 다 여기 포장하고 지금 밑에 물 안 들어가게 지하에 다 고쳤어요. 그러나 선볼 곳이 많다 보니 보수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끼리 그냥 관리비를 많이 내죠. 예, 뭐 고치고 한번 이제 그 많은 수가 먹다가 이 수가 먹은 게로 돈 많이 내고. 현재 우남 아파트는 전체 102가구 가운데 절반 넘게 떠나고 나머지 47가구가 남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우려한 안전상 위급한 상황은 없었다며 긴급 대피 명령을 해제하고 본격적인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무 이상 없는 아파트를 대피 명령을 내려놓고 시장에 박히면 대피 명령을 풀어줘야지. 그러나 보수보다는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은 상황. 보수와 재건축 등 해법을 놓고 최근 활동에 들어간 공론화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도 우남 아파트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해 해법을 찾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5년 넘게 해법 찾기에 터덕거렸던 우남 아파트 사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윗집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두고 이어진 갈등이 끝내 흉기 난동으로 번졌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한 주택가. 구급차가 들어서고 잠시 후 한 남성이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 연행됩니다. 35살 A씨가 집 계단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그젯밤 9시 50분쯤. 자신의 아내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윗집 주민 36살 B씨를 덮쳤습니다. B씨는 가슴 부위 2곳을 찔렸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명소리 중에서 저는 막 예민해서 막 귀를 막고 아주 차가 그 삐삐 오는 차가 온 것 같아. 사건이 나기 전 B씨 가족은 옥상에서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 먹었고 A씨는 시끄럽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등은 지난해 11월 3층으로 B씨 가족이 이사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새벽일을 해 잠자리에 일찍 드는 아랫집과 귀가가 늦은 윗집 사이 층간소음 갈등은 격해졌고 한 차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112 신고 들어온 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서로 말다툼만 한 것으로 그게 종결된 거죠. 건물 주인은 자신이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오래된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서로 대항하고 조금 막 일부러 막 그런 소리를 막 해온다고 막 그러면 밑에서 쿵쿵 막 또 마셔요. 천장을 받는가 봐요. 이게 자꾸 감정이 되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윗집이 시끄럽게 굴었는데 오히려 따져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시가 모바일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에 맞춰 청년 인턴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영원 선생 순국 10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군산에서는 500억 원 규모의 모바일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이에 맞춰 군산시가 한국조폐공사, 군산대와 협약을 맺고 청년 인턴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군산대가 10여 명을 추천하면 한국조폐공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산시는 석 달 동안 상품권 고객센터 인턴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인턴들은 전화 민원 응대와 가맹점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독립운동가 삼역당 김영원 선생의 순국 100주기 추모식이 임실군 운암면 삼효정에서 열렸습니다. 1853년 임실군 운암면에서 태어난 김영원 선생은 두 제자를 민족대표 33인에 참여시키고 3.1운동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돼 1919년 순국했습니다. 완주군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백꽃들 작은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으로 바뀐 백꽃들 작은 도서관은 그림책방, 성인 열람 공간, 동아리방 등을 새로 갖췄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 체계를 변경을 해서요. 주민들이 더욱 친숙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분양대행 전문업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남원 일반 산업단지는 77만 제곱미터 규모로 공영 개발 방식을 통해 분양가를 크게 낮췄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달 전주시의회 예결위에서 종합경기장 개발 예산이 찬반 표결 끝에 통과된 뒤 이를 비난하는 동영상이 유포되자 관련 시의원들이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동영상 제작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분 분량의 해당 동영상은 종합경기장 개발 예산에 찬성표를 던진 7명의 시의원을 일본 잡은 롯데에 종합경기장을 넘긴 친일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명의 시의원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을 펼쳤을 뿐인데 이를 친일파로 몰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